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꿈이 있을 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심꿈심쿵.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 김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합정동의 어반 스타일러 위드 범이라는 헤어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김범이라고 합니다. 네, 외자네요. 예, 외자입니다. 호랑이 범자인가요? 아니요, 법범자입니다. 네, 모범스럽게 살라고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당연히 호랑이 범자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법 범자. 예, 예. 그렇군요. 법 잘 지키시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제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미용실에 다녀왔는데요. 네. 어떤가요? 네, 괜찮나요? 네, 깔끔만 하시네요. 네. 평소 차는 그 미용실이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좀 몸이 아프시다고. 네. 그래서 다른 미용실 찾아갔는데 다행히도 네. 친절하시고 또 네. 깔끔하게 잘 깎아주셔서 감사했고요.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 기분 좋게 네. 또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네. 손님이 만족하는 모습 보면 네. 헤어스타일리스트로서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님들께서 만족해 하시고 주변에 가셔서 머리 참 이쁘다. 네. 너 그 머리 어디서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고객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내가 이 일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럴 때 많이 들죠. 네, 그렇군요. 김범님은 언제 네.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나요? 그게 이제 한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이요? 예. 30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음향 엔지니어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서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음악을 트는 일을 했었어요. 음악을 트는 일? 네네. DJ, 예. 오, DJ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깊이가 너무 없고 네. 테크니션이라는 그런 특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거는 내가 오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멋을 부리고 네.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미용실도 잘한다는 미용실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런데 저는 그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렇게요? 라고 진행을 해주셨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네. 그러면서 호기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용실을 가면서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미용실의 선생님들께서 작업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고 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내가 저걸 한번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시작점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쉽게 그렇게 생각 못 하는데 네. 손재주가 좀 있으셨나 봐요. 손재주가 제가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렸을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작은아버지께서 이 카시오 그 전자계산기를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카시오.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갖고 네. 먹통이 된 거죠. 그때는 물자가 다 귀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드라이버로 다 분해를 해서 네. 그 안에 회로판이 여러 장이 겹겹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티슈로 다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서 한 장씩 순서대로 놓고 다시 조립을 했더니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10,000원이라는 거액을 그 당시에 팁으로 받았어요. 야. 그리고 나서부터 나도 뭘 좀 잘하네? 네.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을 조금 관심 깊게 즐겨서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네. 쉽게 잘하는 건 못하는 아니고요. 건데 네. 그래도 그 뜯어서 고쳐보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네. 대단한 도전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어차피 고장난 고쳤어. 거니까. 네. 근데 운이 좋게 고쳤어요. 네. 그러니까요.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멋진 그런 네.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미용사라는 직업이 네.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예.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선은 미용실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예, 네. 자격증이 없으면은 무면허 시술이 되는 거죠. 배울 때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하게 되죠. 학교에서 학업을 마쳐서 미용과에서 학업을 마쳐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설 학원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죠. 네. 배워 나가서 스텝 과정. 우리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스텝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선 시다라는 말을 썼었어요. 네. 일본어. 예. 그래서 이제 스텝이라는 과정 지금은 이제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죠. 파트너, 함께하는 네. 그렇죠.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펌, 컬러, 염색, 커트 이런 네. 것들을 수련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승급 시험을 봐서 와. 테스트가 됐을 때 통과가 됐을 때 한 단계씩 어드밴스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는 자격증 따면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자격증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는 게 빗자루질로 머리카락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걸레질하면서 네. 청소할 수 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김범님은 네. 후배들이 몇 명 있나요 지금? 후배들은 무수히 많은데요. 네.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후배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내는 후배들도 있고 아. 다 각계각층에서 미용실에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 예, 그렇지 않고 직업을 전향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수, 어떤 네. 선배 밑에서 잘 배웠냐에 따라서 네. 자기의 인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미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는 네, 말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 자금하고 좀 약간 변두리 쪽의 미용실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중심가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아. 잘 배웠을 때 네. 좋은 선생님들한테 잘 배웠을 때 그 선생님들이 좋은 위치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아 그렇군요. 네.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가 한 일 조금 전에 뭐 빗자루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했는데 네.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일단은 유럽 쪽이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네. 컬러리스트라든지 커트리스트라든지 이제 다 분야별로 나뉘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고객님하고 카운셀링을 할 때 네. 커트를 해주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컬러를 담당하는 선생님, 와. 펌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네. 카운셀링을 해서 진행을 하죠. 아. 그렇게 되면은 좋기는 한데 전문화가 돼서 좋기는 한데 네.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못하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시술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그렇죠.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 한 분이 네. 스타일리스트 한 분이 커트, 펌, 컬러를 동시에 본인이 카운셀링해서 다 진행을 하게 되죠. 아.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일리스트들이 그 부분을 다 채워나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을까요? 뭐 예전에는 그렇게 시도하는 곳이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잘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네.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네. 커트와 컬러와 펌을 다 따로 한다니까 네. 얼마나 전문적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드네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전문화돼서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는 유럽 쪽의 선생님들도 훌륭하신데 네. 우리 한국 선생님들은 혼자서 다 진행을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DNA가 네. 훌륭한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네. 당연하죠. 네. 훨씬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특히 네. 동양인 머리 모질이 말도 잘 안 듣고 고집스러운 이런 두껍고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두상의 모양이 난해한 우리 동양인 모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면 스포츠, 뭐 예술이면 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는 게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냥 각 분야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미용 쪽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저는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가 가장 싫어하는 네. 어떤 유형이 좀 안 좋은가요? 그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이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우선은 이 미용이라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어려워하고 대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네. 이 직업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로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네.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용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죠. 친화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다. 그래서 네. 고객님들을 어떤 고객님들이라도 싫어한다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예,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물론 싫어할 수 있죠. 짜증도 날 수 있고요. 근데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좋아하되 네. 힘들게 하는 고객님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을 5가지까지는 저는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선은 이제 나눠보자면은 예약을 요즘엔 예약제로 많이 돌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약제로. 근데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 예약 시간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그렇죠. 예, 1시에 예약을 했을 때 네. 조금 일찍 오는 건 괜찮은데 네. 그 시간보다 뒤늦게 오게 되면 그 뒤에 예약하고 오신 고객님들이 시간이 밀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는 다 모든 고객님들이 많이 바쁩니다. 아. 전후로 약속들이 다 있으시고요. 네. 다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고객님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님들이 늦게 오시게 되면은 다음 고객님들한테 제가 미안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죄송스러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일이 매끄럽게 나가지 않고 서로 불쾌감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객님들께서 시간 약속에 대한 개념을 좀 확고히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시간을 잘 지키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 시간에 솔직히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고객님들 시술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네. 한정적인데 시간 약속을 예약을 해놔서 다른 고객님이 오고 싶으신데 그 시간에 예약을 못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예약을 하신 고객님이 시간 바로 앞서서 얼마 남지 않아서 예약을 돌연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시간에 오고 싶었던 고객님도 계셨는데 그러니까요. 먼저 예약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객님의 예약을 못 잡아드렸는데 네. 그 고객님이 예약을 펑크내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저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요. 네. 오고 싶어 했던 고객님들은 못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이제 단골 고객님들, 네. 오랜 세월 오시는 고객님들은 저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신뢰감으로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문화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해 주시는데 네. 이제 신규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희는 제대로 고객님과 카운셀링을 해서 제대로 해드렸고 네. 그 결과물이 제대로 참 잘 나왔다. 시술자 입장에서 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꼬투리라고 하죠. 속된 말로. 네.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명분이 없는 거,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꼬투리를 잡고 시간을 계속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고객님도 또 있는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참 난감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은 제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니까 시술자가 그거를 고쳐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완벽하게 잘 나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시술자 입장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어렵죠. 그렇군요. 네, 정말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많이 당황스럽죠. 그럼 새로운 손님들이 오시면 좀 네. 기대도 되겠지만은 걱정도 한편으로 되겠네요. 긴장을 하고 긴장이 많이 예, 되네요. 작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긴장하고 있고
고객님이 어디 불편하진 않으신가 계속 눈치를 살피게 되고 표정을 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네. 전문가에게 또 마음을 딱 맡기고 내 머리를 맡기고 하면은 더 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은 고객님을 맨투맨으로 대하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어차피 저희 직업은 테크니션이거든요. 그렇죠. 테크니션인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인성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그 인성적인 부분은 어려서부터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성이 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내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데 네.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선 감정도 표출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좀 꺼려하는 네.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나 뭐 시간 약속 지키는 거는 네. 요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늦게 오거나 이런 거 조금 아주 조금은 아주 1, 2분 좀 정도는 뭐 그런 건 괜찮지만 상관없죠. 예, 예. 20분 30분 늦춰가지고 뒤에까지 그렇죠. 영향이 되면 큰일 네. 나는 거죠. 그런 것만 고객님들께서도 잘 지켜주시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죠. 네,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그렇죠. 네. 만에 네. 신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다. 좀 팁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네. 그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것을 많이 온라인, 하죠. 네, 온라인 네, 마케팅.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온라인 마케팅 세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하느라고 작업하느라고 블로거 모집해서 작업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블로거 작성하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기존에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 고객님들로 인해서 소개 고객님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가죠. 입소문. 입소문. 네, 소개. 예. 아,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어렵죠. 왜냐면은 그 입소문을 타서 소개를 올려면은 네. 그 고객님의 머리가 너무 예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변 분들이 보고 보고 나서. 너 머리 어디서 했어? 네. 거기 미용실 나 좀 소개시켜줘. 그 질문까지 나오려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게 가장 어렵죠. 네. 네. 아, 그런 또 노하우가 있으시고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누군가 만족해서 네. 본인이 다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주변인들을 모시고 오면 네. 그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진짜 고맙고요. 네. 진짜 감사하고요. 특히 오랫동안 뭐 20년씩 오시는 고객님도 계시거든요. 아, 네. 그 고객님의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2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와.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한켠으로 과거를 생각하면 아,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정말 잘하는 네. 선생님들과 미용실들이 곳곳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계속 믿고 와주시는 고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죠. 신뢰가 쌓인 거죠, 뭐. 네. 네. 그만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김범님께서 네. 한 작품들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네. 나중에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해요. 네. 네. 아, 이런 소질이 있으면 헤어스타일리스트로 도전할 때 도움이 된다. 또 자질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 일은 손기술, 네. 손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손기술이 타고난 사람들이 잘해요. 아, 그렇군요. 잘 하는데 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네. 여러 유형의 여러 성향의 그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최종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타고난 기술을 손재주를 갖고 있는 친구들보다 네. 일을 즐기고 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더 높은 곳에 가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손기술이 좋아서 이거를 잘 하니까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이 정말 좋아서 즐기면서 하는 친구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근데 중간에 후회해 보신 적은 없나요? 아, 다른 일 할 걸, 아까 말했던 뭐 음향이나 이쪽으로 갈 걸. 네, 지금도 후회스러운 부분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이 일에 대해서 후회라는 것보다 네. 이 미용실이라는 공간은 작은 공간이에요. 아무리 커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한 우리 부록이라는 나이 그때가 지났을 때 그것도 한참 전이지만 그때부터 그때쯤에, 이제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우물한 개구리구나.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미용 쪽에는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도 공부하고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 일적인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지 그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변화가 빠른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계속 무언가 변해가고 바뀌어가는데 트렌드 따라하기가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꼭 헤어 쪽이 아니라 패션 쪽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제가 하는 일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후배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내가 하는 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만 그 외적인 거 바깥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네. 세상 변화해 가는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적응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그런 부분들 그런 그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 분야만 파지 말고 네. 좀 넓은 시야를 가져라. 그렇죠. 말씀.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헤어스타일리스트가 꾸민 분들이 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뭐 학원이나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데 네. 그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데 관심을 가지면은 나중에 헤어스타일리스트로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될지.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과정과 이제 그런 어떤 관심,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그런데 그 관심이라는 거는 헤어도 이제 헤어가 예전에는 제가 처음 배울 때만 해도 패션의 포지션이 80이면 헤어와 메이크업 이쪽 포지션이 적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헤어의 포지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패션, 메이크업, 그 다음에 헤어로 봤을 때 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패션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래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은 패션의 토탈 패션에 네.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잘 어울려야 되니까. 네. 그러고 이제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이 이제 보통은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한다거나 피부 미용과 네. 졸업해서 미용실에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하는데 대학에서 공부들을 열심히 안 한 건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너무 이론에 네. 치우쳐져 있는 건지 모르지만 미용실에 취업했을 때 솔직히 고객님들 샴푸를 이렇게 시켜봐도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시선을 뺏기는 것보다는 네. 한국에서 미용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눈을 트고 누군가가 머리를 자르는 커트선을 봤을 때 그 라인과 형태를 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됐을 때 해외에 나가서 네. 이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영국 가면 더 좋겠고요. 왜냐하면 영국이요? 헤어의 모태가 되는 곳은 영국 비달사슨이 되니까 영국 네. 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일본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싫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일본은 헤어 쪽으로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전문적으로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또 바깥 세상도 견해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귀한 조언의 말씀들 쭉 해주셨는데요. 네. 김범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어렸을 때
네. 어디에 좀 관심이 많았고 어떤 나의 모습이었나 좀 궁금해요. 지금 뭐 네. 너무 동안이라서 저보다 나이가 아래이실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청소년 시기에 나는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냥 청소년 시기에 저는 딱 세 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철부지. 철부지. 네, 정말 철부지였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손편지를 써서 어렸을 때 보내주셨는데 네. 한 2, 3개월을 저랑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데 2, 3개월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손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너가 으악 소리 지르면서 신발 하나는 절로 날아가고 신발 하나는 절로 날아가고 뛰어들어오던 망아지 같은 너의 모습이 네. 머릿속에서 그려진다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 철부지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관심이 있었던 거는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좀 독특한 거, 네. 신기한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군요. 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예체능, 예. 뭐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미술, 음악 이런 거에 관심이 더 좋았었고, 그러니까 또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네, 되셨네요. 네. 어렸을 때 바깥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네. 옛날에는 그 워크맨 있죠? 거기다 공테이프 꽂아서 라디오 들으면서 좋은 음악 나오면 녹음하고 네.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그랬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때 제가 그 시기에 특별히 고민했던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은 많았는데 네네. 이것도 호기심이 생기고 저것도 호기심이 생겼는데 특별하게 하고 싶었던 게 없었어요. 아, 그래서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너 그림의 소질이 너무 많은데 넌 예고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고를 가려고 화실을 다녔었어요. 네. 입시반 화실을 다녔는데 전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시반 준비하는 친구들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저는 거길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는 창의적인 그림이 재미있는데 거기는- 그들은 주어진 그렇죠. 거에 대해서 모사라고 똑같이 묘사해서 그려야 되는 그런 작업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나는 여기서 할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이제 미술도 하고 싶었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미술 교육이 좀 잘못됐네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하고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향도 있고 또 이런 방향도 있는데 네. 또 창의적으로 이제 그리는 분들의 네. 그런 학생들의 소질을 좀 살려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획일적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좀 독특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노말하지 않고. 네, 어쨌든 네. 조금 내가 갈 길을 빨리 찾지 못했던 것, 네. 네,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이 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스스로 네. 드시는군요. 왜냐면은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 보니까 네. 어쨌든 저하고 상관없지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저한테 신학 공부를 하기를 바라셨고 네. 근데 저는 그 신학 공부보다는 세상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려면은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저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도 힘들었고요. 집에서 부딪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또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네. 좀 딱 마음을 잡고 이쪽이나 저쪽으로 딱 잡지 못했겠네요. 네. 그렇죠. 집에서는 집에대로 눈치 보고. 그랬군요. 근데 강요하진 않으셨어요. 네. 네. 내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 내가 품고 있는, 잡고 있는 그런 말이 하나 있나요? 그게 이제 그것도 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철부지고 때로는 제가 지금 제 과거를 생각해봐도 저러면 나라면 네. 내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할 법한데 아버지는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는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 저한테 해지기 전에 항상 집에 들어오는 게 좋다.
모든 사고와 사건은 밤에 많이 이루어진다. 해 떨어지고 와, 그런 거를 아버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적이 없으시고 예, 물론 술 담배 안 하시니까 더더욱 그런 것도 있고 친구분들을 만나셔도 일찍이 귀가하시고 네, 예,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더라도 저녁 식사는 집에서 하시고 와.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어렸을 때는 귀차니즘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해야 될 거 지금 하기 싫어요. 그러면 특히 사춘기 때는 내일로 미루죠. 나중에.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인생이 너무 짧다. 네, 나중은 없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지. 오늘 안 하게 되면 내일 일도 내일 못 하게 된다. 밀리게 되니까.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 했었어요. 네, 오늘 할 일 내일 하고 내일 할 일도 내일 같이 하면 되지. 후다닥.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 편찮으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그 말씀 해주셨던 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메모해 놓지도 않았는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죠. 네.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남아있군요.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라. 네. 그리고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해라. 네, 네. 그 말만 또 잘 지켜도 우리 인생이 더 보람 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그때 깨닫고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면 지금의 저의 모습보다는 더 다른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런데 멋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반세기를 살아보니까 네. 그렇게 좋은 시기들을 그렇게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되죠. 네. 네. 아 그래도 지금 저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서 방송하고 녹화하는 게 네.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저도 또 감사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셨으면 못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 아 인생에서 또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네. 부모님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부모님 빼고 네.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분들은 네.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천성적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아.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 지금도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인들이 많은데 저한테 항상 달콤한 얘기해 주는 분들보다는 네. 저한테 쓴소리를 해주는 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경험도 지금 있는데 짤막하게 얘기해도 네,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26살 때 네. 제가 연락을 끊고 연락이 와도 안 받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반듯하게 사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자꾸 잔소리, 부모님도 안 하는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네.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아. 제가. 그러고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 6년 이렇게 또 지났죠. 26년이 네.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장 그리운 친구가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몇 년을. 네. 몇 년을 찾아봤는데 계속 찾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친구를 올해 페이스북에서 찾게 됐어요. 근데 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언젠가는 한 번쯤은 보겠지. 전화번호 남기고 네.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래서 왜 그때는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던 친구의 말이 그렇게 싫었을까. 지금 와서 보면 제일 고마웠던 친구죠. 네. 그래서 저한테 달콤한 얘기보다는 그 바른 얘기를 많이 해준 그런 분들이 제일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인격이 안 되면 쓴소리 하는 사람들 나 싫어하는구나 생각하는 텐데 그때 그랬죠, 제가. 근데 돌아서고 보니까 네.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네. 조언을 해준 거였구나 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은, 그런 지인들은, 그런 선배들은, 그런 네. 후배들은 항상 곁에 있는 게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달콤한 칭찬의 말 뿐만 아니라 네. 또 쓴소리도 네. 달게 받고
아,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느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김범 스타일리스트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말이 참 어려워요. 비전이란 말이. 왜냐면은 앞으로의 계획? 예, 앞으로의 계획은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서울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만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번씩 지인들이 지방으로 이주해서 사는 분들한테 네. 찾아가 보고 있어요. 오라고도 하고요. 네, 초대도 네. 하고 가보면은 그 시간만큼 저한테 행복을 주는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저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 세월이 좀 더 지나면은 그런 거 자연과 함께 사람은 자연에서 돌아왔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네. 그 안에서 스트레스 없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저의 꿈과 비전? 다녀보셨던 데 중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지역이 있나요? 전 다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네, 저는 해외여행도 많이 매년 다녔었는데 네. 해외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발길은 국내로 돌게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었어요. 아, 네, 그래서 다녀본 데는 뭐 강릉도 다녀보고 고성도 가보고 통영도 가보고 네. 뭐 영월도 가보고 제천도 가보고 뭐 많은 곳들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네. 다 좋아요. 저는. 다 좋아요. 예, 이 도심지만 아니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도심지에서만 살았나 봐요. 네, 네. 좀 자연 속으로 네. 가서 그렇다고 함께. 너무 나는 자연이다 이런 자연은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좋은 시골에서 사시면은 네. 저 불러주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네, 초대하겠습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저도 과거로 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손으로 하는 일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머리를 배울 때, 헤어를 배울 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제가 노력하고 연습한 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와요. 처음에 그렇죠. 예. 네. 제가 이만큼을 연습을 했을 때는 이만큼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습한 거에 비해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는 너무 적어요. 네. 근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예. 제가 후배분들한테 아니면 미용을 시작하는 꿈나무 분들한테 선배로서 네. 얘기한다고 하면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똑같이 시작했지만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좀 늦은 사람. 늦을 수도 네. 있죠. 절대 좌절할 필요 없어요. 네. 이거를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즐길 줄 아는 거. 네. 타고난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자이너가 됐을 때,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됐을 때는 이게 현실하고 부딪힙니다. 그렇죠. 현실은 뭐냐면 물질적인 거죠. 네. 모든 초점을 물질에 맞추면은 일이 재미없어집니다. 일을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다 보면은 물질은 저를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모든 고객님들이 시술을 할 때 돈이 많이 되는 거 이런 거를 고객님한테 권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한테 정말 합당한 거, 어울림에 좋은 거를 고객님한테 진솔하게 권하다 보면 그 결과물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고객님이 유치가 되고 또 다른 고객님이 유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오니까 네.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면서 슬럼프가 오거든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계속 배워가는 시간 속에서 그럴 때도 절대 슬럼프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좌절하는 이런 생각은 조금도 갖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다 똑같은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고객을 진심으로 대해라. 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네. 언젠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쿵심쿵 인터뷰 헤어스타일리스트 김범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네.